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보통 저희가 아마존에 판매할 물건을 찾을 때 도매업체, 무역업체, 제조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소싱하고 공급받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라이브 강의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 저는 중국에서 소싱을 하기 때문에 중국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소싱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그냥 한국에 대입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라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도 그렇듯 도매시장은 주로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소통 언어는 주로 중국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화 결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한화,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결제가 필요하고요. 한국 셀러의 경우에는 따로 중국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구매 대행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이런 도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88이라는 중국 내수형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소싱이 가능한데요. 1688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최소 구매 가능 수량이 2개 정도로 소량으로 제품 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체의 경우에는 물건을 떼서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표시를 해놨고요. 단가는 아무래도 도매업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매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대신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어로 소통해야 되고 중국 돈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싱 난이도는 비교적 어려운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일관성이 잘 없는 편인데요. 저 또한 도매업체를 통해서 소싱해서 물건을 판매했던 적이 있는데 한 첫 번째, 두 번째 주문까지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점점 퀄리티 안 좋은 제품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은 흰색 티셔츠를 A 공장에서는 10,000원에 준다 그러고 B 공장에서는 9,000원에 준다고 하면은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공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인 저희는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매업체가 중간에 공장을 바꾸게 되어도 저희는 제조업체를 바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퀄리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역업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무역업체는 말 그대로 물건을 수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요 대상은 해외 바이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언어는 영어도 가능하고요. 결제 수단 또한 위안화, 달러, 원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최소 구매 가능 수량은 제가 비교적 소량 가능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정말 소량으로 공급해주는 업체는 10개도 가능하고 조금 단가가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개부터 300개 이렇게 소량으로도 납품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역업체를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 개발,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가능 여부는 무역업체랑 따로 확인을 하거나 협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무역업체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물어보고 또 답변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량이 적다 보면은 만약에 일을 잘하는 무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장과 잘 협의를 해줄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 같은 부분은 어쨌든 중간에서 한 업체를 끼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무역업체는 1688보다는 알리바바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역업체랑 거래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소통도 가능하고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해서 원화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또 무역업체는 무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싱 난이도는 비교적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업체는 공장에서 한꺼번에 물건을 몇천 개, 몇만 개를 받아서 많은 바이어들한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는 비교적 일관성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역업체 또한 공장을 바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체, 그러니까 공장인데요. 공장 직거래를 하는 만큼 단가는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순서대로 따지자면 제조업체, 도매업체, 무역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까 저희를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구매 수량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품마다 다른 게 조금 부피가 크고 단가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00개도 제작해주는 업체가 있고요. 만약에 엄청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500개, 1000개 이렇게 시작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장하고 잘 협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은 저희를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 공장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체 중에서는 중국 내수업체들한테만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요. 해외 바이어들한테만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 두 군데에 다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알리바바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면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 가능하고, 알리바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역시 위안화, 달러, 원화 모두 결제 가능합니다. 제조업체 퀄리티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마다 그 제품에 대한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 있고 설비나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퀄리티를 원하시면은 제조업체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어쨌든 공장하고 거래를 하려면 MOQ, 그러니까 최소 구매 수량도 비교적 높고 좋은 제조 공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소싱 난이도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매업체랑 무역업체랑 제조업체 세 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각각 비교해 드려 봤는데요. 처음에 내가 소자본으로 시작할 거다, 나는 커스터마이징 필요 없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다 라고 하실 때는 뭐 도매업체나 무역업체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마존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고 이제 판매되는 수량이 많아지게 되면 저는 무조건 제조업체랑 거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랑 거래하지 않으면 조금 살아남기 힘든 구조인데요. 저도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보통 뭐 알리바바나 1688 통해서 소싱을 많이 했었는데, 뭐 도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이슈도 있었고, 무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을 높게 부르고 느리고 약간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저는 제조업체를 찾으려고 캔톤페어에 다녀왔었는데요. 저는 캔톤페어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과 제조 공장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작년에 2번 캔톤페어를 다녀왔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도 캔톤페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어서 저희 캔톤페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 저희는 2기, 3기 전부 다 참석하고요. 4박 5일 기준 참가비는 149만원입니다. 여기 149만원에 대한항공, 직항, 왕복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자로 비행기표를 검색해봤을 때 동일 항공편이 80만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저희는 단체 항공권에다가 비교적 빨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거고요. 항공권뿐만 아니라 4박 동안 호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호텔이 그냥 뭐 3성급, 4성급 이런 호텔이 아니라 5성급 고급 호텔입니다. 그리고 4박 동안 조식이 전부 다 나오고요.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광저우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저희 전용 버스가 나와서 저희를 태우고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요. 또 호텔에서 캔톤페어까지 셔틀버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오시게 되시면 교통비는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공장에서 2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제조공장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장들과 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정원을 조금 늘려서 2기 30명, 3기 30명인데 2기랑 3기 예약이 거의 다 찼는데 이번에 굉장히 셀링 잘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셀러이셔도 겁먹지 마시고 오시면은 많은 선배 대표님들께서 잘 알려주실 거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네트워킹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얻어가도 굉장히 큰 수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한국에서 소싱해서 중국에서 잘 팔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들고 캔톤페어 가셔서 이 제품 너희는 얼마까지 만들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단가가 훨씬 저렴하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 아직도 못 정했다라고 하시면 그냥 인터넷에서 알리바바 1688 검색하시는 것보다 캔톤페어 와서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아마존 셀러 대표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봤지만 혼자 갔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었거든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비행기 값만 80만원이 넘고 5성급 호텔 1박이 거의 30만원 정도 하는데 4박이면 12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호텔하고 비행기만 해도 200만원 정도 드는 건데 저희랑 함께 가시면 149만원에 호텔, 비행기, 그 다음 왕복 셔틀,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전세버스까지 정말 몸만 오시면 되게 저희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요. 혹시 제품 소싱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고민이 많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번에 캔톤페어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다 제외하더라도 저희가 캔톤페어 배지 발급받는 방법이라든지 소싱 꿀팁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정보들 다 공유 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 아마존 셀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광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이런 것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대표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캔톤페어 공지를 올리긴 했는데 조금 빨리 올린 편이라서 그런지 캔톤페어를 진행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신청하실 분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캔톤페어나 이런 페어장에 가셔서 좋은 제조업체를 찾으시게 되면은
도매업체나 무역업체랑 거래하는 것보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퀄리티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니까 아마존 셀링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좋은 제조업체랑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